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둔촌주공이 헬리오시티를 잡았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서 실제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이고 이거를 또 언론이 기사로 다뤘습니다. 둔촌주공과 헬리오시티 서로 비교도 많이 되는 곳인데 또 넘을 수 없는 격차라는 것도 분명 존재합니다. 둔촌주공은 강동구이고 헬리오시티는 송파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강남 3구 하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고 강남 4구라고 한다면 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동작구와 강동구가 서로 네 자리다 하면서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지만 어찌됐건 확실한 건 송파구와 강동구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불구경보다 더 재밌다는 그런 싸움 구경, 막장 드라마, 사랑과 전쟁도 한 수 접고 간다는 니네 집보다 내 집이 더 비싸 논쟁. 그놈의 돈이 뭔지 아파트가 뭔지 부동산이 뭔지 나는 내 집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유명한 부동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거기에 올림픽 파크포레온, 그러니까 둔촌주공이 헬리오시티 잡았네요 라는 제목의 글이 하나 툭 올라옵니다. 이 글의 작성자는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자료를 올렸는데 강동구 그러니까 둔촌주공 전용 84제곱미터의 입주권이 20층이 19억 5,390만 원에 거래된 거 요거하고 또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 84제곱미터 22층 요거는 19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것도 올렸고 또 강북구의 3대장 마포구에 있는 그 유명한 마레프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114제곱미터 좀 더 크죠. 요거 5층 18억 7천만 원에 거래된 자료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입주권으로 헬리오시티 국평을 잡았네요. 추후 완공 시 얼마나 차이가 벌어지게 될지 기대됩니다. 이렇게 글을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둔촌주공이 입주하게 되면 헬리오시티보다 훨씬 더 비싸질 것이라는 확신에 차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세대로 만약에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둔촌주공이 20억을 넘어서 송파구 잠실의 3대장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만큼 비싸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 사람이 갑자기 예전에 어떤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 하나 생각이 납니다. 둔촌주공 완성되면 잠실 엘리트보다 더 비싸질 거예요. 여기가 일단 계약금이 있다면 분양 받으시고 몇 억씩 돈 그냥 벌어 가세요. 실거주 의무 폐지되면 전세로 잔금 치르고 버티다 보면 이거 10억 차익 가능합니다. 그냥 생각이 났어요. 이런 글이 잠실보다 더 비싸질 둔촌주공이라고 떠들던 사람들이 있었다 라는 사실. 자, 그럼 이 글에 대한 댓글들을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게 있습니다. 마레프 46평보다 비싸네. 이런 댓글을 보니까 그 또 대댓글로 여기에 달린 글로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레프 46평 갈 바에는 둔촌 34평 가지. 이렇게 달렸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댓글을 보면 헬리오 21억 5천만 원 찍혀야 동급인데 둔촌주공 고급화로 이제 헬리오시티는 비교조차 민망하다.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멘트입니다. 헬리오시티는 이미 둔촌주공의 동급도 아니고 아예 한 수 접어주고 밑으로 깔고 가는 등급으로 생각하는 듯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또 다른 댓글입니다. 그러면 고덕도 올라가겠네요. 좋은 소식입니다. 둔촌주공이 팍팍 치고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 댓글의 또 뜻을 보면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등으로 대표되는 강동구 외곽 지역의 아파트들이 둔촌주공이 오르면 따라서 오를 거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리고, 예를 들어서 둔촌주공이 20억이다 라고 하면 고덕에 있는 아파트들은 18억, 19억 정도 될 거라는 그 기대감이 한껏 느껴집니다. 그 외에도 송파구 헬리오시티보다 강동구 둔촌주공이 더 비싸고 한 단계 더 좋은 아파트, 더 위급이다 라는 댓글들이 많이 보입니다. 실제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냥 그 이야기를 소개해 드린 것 뿐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전혀 다름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커뮤니티 이야기는 여기서 그냥 제가 딱 잘라서 정리하고 그만 이야기하고 이제부터는 제가 부동산의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앞선 커뮤니티와 0.0001%도 관련이 없는 이야기임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전에 지산이라고 부르는 지식산업센터가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사람들 부동산 투자 붐이 굉장히 일었습니다. 이쪽이 왜 그랬냐면 아파트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돈 벌기는 굉장히 좋고 쉬운 구조이긴 한데 이것도 경쟁률이 사실 엄청 상당합니다. 엄청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파생 상품이라는 게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뭐 지식사업센터, 도시형 생활주택, 수익형 호텔, 기타 상가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파생 상품 중에 지금 폭탄을 안 맞은 것이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분양할 당시에는 어땠나 분위기가 부동산 투자하시려는 분들이 막 물밀처럼 몰려왔고 서로 먼저 계약하겠다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다 완판됐습니다. 그 시절에는 뭐 지금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또 뭐 굉장히 큰 손해를 보는 게 공실이라서 손해보는 거가 문제가 다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발이 묶인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내가 뭔가에 단단히 씌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단 그 지역의 맘카페 아니면 부동산 커뮤니티에 밑밥을 쭉쭉 깝니다. 일단 이곳들은 어떻게 된 곳이냐,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모여 있고 자금 동원력이 또 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몰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이버만 해도 1인당 아이디를 3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제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이버 아이디 보통 1개만 쓰실 거고 그것만 되는 줄 아실 겁니다. 거의 99%가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3개입니다. 아이디가. 가족들 동원하면 아이디 10개 이상은 쉽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 부동산 초짜라서 잘 모르는데 이번에 우리 동네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이거 분양받아도 될까요? 저는 그거 적극 추천합니다. 요즘은 지식산업센터가 대세죠. 아파트는 이미 끝물이에요. 하하. 그거 저는 이미 3개 분양받았어요. 부비 3번님 저랑 이웃 사촌이시네요. 저는 돈이 없어서 2개만 했는데 이거 대출 80% 해주는 거 맞죠? 와, 저 말고 많이들 하셨네요. 그런데 이거 수익률이 진짜인가요? 분양 상담사가 수익률 6에서 7% 이야기하던데 그걸 100% 믿을 수는 없고 저는 5% 봅니다. 그냥 10억 넣고 1년에 5천만 원씩 월세 받으면서 살려고요. 은퇴하고 노후 준비 중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여러분 복 받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건 한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비밀 하나 더, 일단 맘카페나 부동산 카페에서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언론이 확대 재생산해 줍니다. 그리고 순진한 사람들이 여기에 낚입니다. 이 패턴을 아파트 시세 조작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 똑같은데 마지막은 살짝 바꾸고 싶네요. 저는 내 집을 호구에게 비싸게 넘긴다, 요렇게 저는 바꾸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실제 제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구독자도 없는 게 무언 하고 상당히 크게 비웃습니다. 제가 다른 부동산 유튜브들처럼 큰 채널은 아닙니다. 그래도 부동산 유튜브 채널 중에 가장 웃긴 거로 1등을, 부동산 유튜브 채널 중에 진정성만큼은 1등 하고 싶어서 노력 중입니다. 이런 영상일수록 싫어요 누르는 세력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간절히 좀 필요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은 앞으로도 추악한 부동산의 이면을 계속 밝혀 나가겠습니다. 이제 슬슬 봄이 되면 다시 부동산 부채질이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언론에 나오는 패턴을 일단 본다면 부동산 들썩, 부동산 꿈틀 이라는 걸로 일단 시작을 합니다. 들썩이라는 단어하고 꿈틀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인다면 분위기를 간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시장 분위기, 이거는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패턴이라는 게 분명 있습니다.
이렇게 밑밥을 좀 깔다가 일제히 다 짠 듯이 이런 타이틀이 막 우르르르르 막 달립니다. 아파트 매수세 활짝, 부동산에도 봄바람 분화, 무주택자 화들짝, 한 달 새 1억 오른 지역은 최고가 갱신하는 아파트 나왔다. 아, 그때 살 걸 그랬나. 뒤늦은 후회. 영끌족 한숨 돌렸다. 심상치 않은 집값. 다시 북적이는 부동산 시장. 무주택자 관심 쏠리는 그런 지역은 어디? 아마 이런 기사의 타이틀이 또 여러분한테 낯설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클릭수 많이 찍은 그런 조회가 된 그런 기사나 어떤 타이틀에 조사, 어미, 그리고 단어 한두 글자만 싹 바꾸면 완전히 또 새로운 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혹하기 쉬운 것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게 계속 돌려쓰기를 하지만 생각해보면 볼 때마다 심장이 막 철렁 내려앉는 그런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도 꼭 계실 겁니다. 2024년도 어김없이 이런 패턴의 세상이 돌아올 겁니다. 저 기사의 타이틀을 보면 당장 대출을 영혼까지 끌어서 막 집을 사야 할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께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거 하나 볼까요? 무주택자 화들짝 한 달 새 1억 오른 지역은 요 내용을 보면 지금 거래도 없고 호가가 내려가는데 도대체 이 와중에 한 달에 1억 오른 데가 있다니 거기가 어디야? 라는 궁금증에 일단 클릭을 해보게 된다면 저층이 20억에 거래됐다가 15층이 21억에 거래된 곳들이 이런 걸로 예로 많이 쓰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같은 33평 아파트라도 어떤 층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조합원 매물인지 일반 분양 매물인지에 따라서, 판상형인지 타워형 구조인지에 따라서, 남동향인지 남서향인지, 조망이 일명 뻥뷰라는 데인지 아니면 꽉 막힌 곳인지 조망권이, 이런 거에 따라서 1억 아니라 2억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3억도 차이가 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만 한두 개 국지적으로 표현하면서 기사 타이틀은 한 달 새 1억 오른 지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 나온 김에 하나 더 볼까요? 최고가 갱신하는 아파트 나왔다. 이런 류의 기사를 보면 대부분 대형 평형의 아파트가 많습니다. 40평, 50평, 60평 이럽니다. 대형 평형은 서울에서 그 수도 굉장히 작기 때문에 거래가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비싼 데는 30억, 40억, 50억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년 전에 한번 거래되고 그 중간에 한 번도 거래가 없다가 다시 최근에 거래된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2018년에 거래가 한 건 되고 부동산 폭등기에는 거래가 전혀 없다가 최근에 거래가 된 게 예를 들어서 2019년 가격 수준일 경우 요때 요것만 콕 집어서 확대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런 기사에 언론이나 기자가 거짓말을 한 거는 아닙니다. 거짓말은 안 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께 이런 기사에 속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도 부동산이 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소강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부동산 들썩, 부동산 꿈틀 이런 기사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게 통했다 그러면 마지막 끝내기 펀치를 날립니다. 가만히 있었더니 벼락거지 됐다. 김대리의 부동산 투자 성공 스토리 부장님 안 부러워. 평범한 주부 1억으로 시작해서 수십억 자산가가 된 비결 등등 이런 게 나오면서 그때는 진짜 부동산의 끝물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끝물 이후에는 부동산이 또 살짝 꺾이는 게 일반적인데 그때쯤 다시 중간에 부동산 들썩, 부동산 꿈틀을 또 꺼내는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됐고 지난 부동산 하락기는 그게 잘 안 통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또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부동산 바람잡이 그 안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은 정말 현명한 옥석 가리기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이 채널을 뒤에서 묵묵히 지원해주고 편들어주고 응원해주시는 많은 또 유주택자, 다주택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 채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